깡쌤이 쏘는 통큰 국어. 자, 깡통 국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짝짝짝짝짝. 저 혼자 말하고 저 혼자 박수치고. 자, 깡통 국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깡통 활짝 뚜껑 열어놓고요. 이 깡통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이 국어 관련 지식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깡통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국어 관련 지식들을 좀 퍼가시기 바랍니다. 자, 깡통 국어, 깡쌤이 여러분에게 한 방 크게 쏘는 이번 시간 우리 깡통 국어의 수업 내용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확인해 보셔야죠. 저보다도 아마 이번 시간에 뭐 배우나 그냥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하게 될 작품이나 좀 보여주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작품은 짜자잔짠 소나기. 장마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소나기. 자, 소나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뭐 드라마, 그 다음에 뭐 개그 프로에 약간 패러디가 된 적도 있고요. 예전인데 제가 우연히 뭐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대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대기 번호 이제 보느라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뭐 틀어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심심하니까 멍하니 보다 만화였어요. 만화인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보다 보니까 그 만화가 소나기였어요. 이 소나기를 가지고 만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나기, 소설 같은 걸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용이 재밌어서 푹 빠지게 되면 막 그 장면들을 자기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남자 주인공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여자 주인공은 내가 좋아하는 누구, 아니면 뭐 나를 뭐 여자 주인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상을 해서 아마 이 장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아니면 만화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막 상상을 했었는데 그 만화니까 만화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니까 훨씬 더 왜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좀 더 환상적으로 예쁘게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만화를 보면서 소나기인데 소년과 소녀가 생각보다 좀 큰데 내가 생각했던 건 좀 어린아이들인데 좀 큰데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꽤 여러분들이 이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은 개인적으로 읽으셨거나 뭐 저처럼 만화로 보셨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로 보셨거나 뭐 해서 전체적인 줄거리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소나기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저 깡쌤이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소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은 이런 작품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핵심 정리를 통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소설입니다. 근데 뭐가 앞에 붙는 게 많아요. 현대 소설이고요. 단편 소설이고요. 순수 소설입니다. 아마 대부분 만약에 소나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다면 뭐 현대소설인 거 당연한 거고 단편 짧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순수소설. 순수하지요. 순수해도 너무 순수하지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만화보다 그 드라마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아주 이렇게 풍경이 아름다운 시골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 보면 이 황수론의 소나기 마을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길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뭐 이제 그 장소 또한 우리가 소설을 보면서 상상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속에 그 실제는 아니지만 그 이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그 소년과 소녀가 비를 그을렸던 이렇게 그 수수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비를 피했던 장소를 이렇게 여러 군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해서 소년과 소녀가 제목 그대로 소나기와 같은 짧고도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워낙 아름답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주 순수함이 잘 느껴지는 소설이고요. 자, 성격이 향토적이라고 나오는데 시골 배경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배경
뭐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개울가부터 시작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 뭐 원두막 속에서 비를 피하는 거 이런 모든 내용들 그래서 향토적이고 아주 서정적인데 특히나 이 소설은 뭐 배경 분위기뿐만 아니라 소설임에도 이 표현해 놓은, 그러니까 뭐 어떤 주변 경치라거나 날씨를 그 표현해 놓은 그런 표현들마저도 소설인데도 시적인 표현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용도, 배경도, 분위기도, 표현도 온통 서정적이다. 자, 주제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 사랑까지는 좀, 2% 약간 부족하다. 우정? 근데 어쨌든 사랑이든 우정이든 그게 굉장히 짧게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쫙 쏟아지다가 어느 순간 뚝 그쳐버리는 소나기처럼. 자, 특징은요. 시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년과 소녀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만남부터 헤어짐까지가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표현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장 구성. 단편 소설이라고 해서 문장도 간결하고 압축적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량은 단편이지만 문장 하나하나는 뭐 길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은요. 진짜 뭐 전체적인 분량도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기도 하지만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간결해요. 산뜻해요. 그리고 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냥 명사형으로 뚝 끝내버려서 더욱더 이런 압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 모아보기에 보면 등장인물의 성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뭐 없어요. 여기 1번, 2번 보여주고 뭐 그 다음에 3번, 4번 나오나? 없습니다. 그냥 여기 1번, 2번 소년, 소녀. 그래서 아마 지금 소나기라는 작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 2명인 건 이해하겠어. 근데 왜 이름이 소년, 소녀야? 소설 속에 뭐 다른 이름 나오는 거 아니야? 뭐 하다못해 철수, 영희 뭐 이렇게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데 진짜 작품 속에도 소년, 소녀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인칭 시점이에요. 나가 없고 그냥 남자 주인공 소년, 여자 주인공 소녀 해서 3인칭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작가가 소년, 소녀라고 해서 구체적인 뭐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을 넣지 않고 그냥 소년, 소녀라고 넣은 이유는 이 소설을 이제 주로 어른들이 읽을 텐데 이제 어른들이 읽든 뭐 아니면 중고생이 읽든 어쨌든 읽으면서 왜 우리 누구나 왜 이렇게 기억 속에 그래 나도 그때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뭐 또는 알콩달콩했던 소년이 있고 소녀가 있지. 근데 여기다 이름을 딱 넣어서 뭐 철수, 영희 그러면 철수, 영희만 떠올려야 하는데 그냥 소년이라고 하고 소녀라고 하니까 나도 추억 속에 소년이 있었고 나도 추억 속에 소녀가 있었어. 이게 이제 대입이 되면서 좀 더 이 작품에 공감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소년 앤드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뭐 두 아이만 등장하는 건 아닌데 뭐 소녀의 할아버지 또는 소년의 어머니 아버지로 등장은 하지만 아주 짧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격은 뭐 정리할 내용도 없고 딱 요 두 주인공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소년 순박한 아주 그냥 순박함 그 자체. 시골 소년이고요. 서울에서 왔다는 이 소녀에게 정을 느낍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 소녀를 좋아하게 되고 자 소녀는 윤초신의 증손녀 뭐 여기 아름답고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저는 오히려 아름답다보다 뭐라고 해요? 얘도 뭐 순수한 귀여운 좀 적극적인 그런 도시 아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소녀는 원래 시골에 살고 있던 아이. 소녀는 도시에 살다가 이제 집안 형편 때문에 이제 시골에 오게 된 아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자, 우리 그 교재에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라고 해서 조약돌, 소나기, 비단조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본문 속에서 이건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리진 않았고요. 대신 여기 지금 제목의 의미, 소나기, 제목도 소나기, 그리고 이 소설의 뭐 짧아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 제목이 소나기니까 말 그대로 소나기 내리는 장면 그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맞는 장면 중요하겠죠. 소나기가 나와요 소설 속에.
그래서 소나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나기의 의미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 제가 이미 앞에서 얘기해 버렸죠. 소나기 같은 사랑이다. 자, 소나기는 짧은 시간 안에 비가 오는 것. 그러니까 갑자기 먹구름 막 뭉게뭉게 비 올려나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한두 방울 떨어지다가 갑자기 쫙 쏟아붓고 갑자기 뚝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짜잔 뭐 햇빛쟁 뭐 이런 비가 소나기잖아요. 소년과 소녀의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은 소녀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원인이 죽음이야.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고 마치 소나기처럼 짧은 시간 안에 끝나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나기다. 그리고 사실은 소설 속에서 보면 소나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둘이 산에 놀러를 갔는데 산에서 이제 소나기를 맞으면서 그 전까지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소년이 소녀를 위해서 소녀가 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둘이 가까워지게 되고 소년이 잠시나마 소녀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녀를 보호해주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소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소나기는 이래저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교재에는 왜 전체 내용 한눈에 보기에서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본문은요. 이제 바로 본문을 보여드릴 텐데 본문이 이제 중간중간 건너뜁니다. 붕붕 건너뛰어요. 그래서 물론 빠진 내용은 제가 항상 그렇듯 제가 뭐 리얼하진 않지만 최대한 그 분위기 살려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소나기 진짜 짧아요. 얼마 안 되는 분량이고 또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작품을 뭐 인터넷으로 해서 뭐 출력하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볼 수는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정도는 이제 본문을 이렇게 띄우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 소나기 전체를 읽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요거 공부 끝나신 다음에 소나기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지금 가문단은 소나기의 맨 앞부분이 맞습니다. 첫 장면이에요. 소년과 소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자,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년, 소녀 이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걸 보고 이 소설은 3인칭 시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아이가 만나는 곳이 개울가 하고 나옵니다. 공간적 배경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울가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그래서 이 소설의 향토적이라고 하는 성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자,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이제 소녀가 윤초신의 증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년도 알 수 있었고 우리도 알게 되었고 자, 소년은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긴 한 듯이 이제 우리 이걸 통해서 소녀가 윤초신의 증손녀인데 서울서 살다가 시골에 왔구나. 뭐 놀러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온 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미 우리는 앞에서 알고 왔지만 만약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 작품을 본다면 이 글을 본다면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에는 저를 못 데리고 가시잖아요. 뭐 어떤 설명을 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 해결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작품, 배운 작품이 나온다면야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혹여 만약에 낯선 작품이 나온다면 최대한 시든 소설이든 본문 안에서 단서가 되는 것을 꼭 찾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서, 이 아이 서울에서 온 아이구나. 뭐 우리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계속된 행동이야.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한쪽가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 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울이 있으면 이쪽에서 건너도록 뭐 이렇게 돌을 놓아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소녀가 오늘은 이 징검다리 한 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소년이 이 징검다리를 건넌다 하면 어찌됐든 뭐 소녀에게 비키라고 하거나 뭐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피해 가거나 뭐 그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소녀가 좀 적극적인 게 느껴진다. 뭐 이제 뭐 여자아이라고 해서 꼭 소극적일 필요는 절대로 없지만 여기 지금 보면 뭔가 계속 이렇게 물장난을 하는 게 소년에게 뭔가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닐까. 근데 그걸 한쪽에서 하더니 이번에는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자, 그에 반해 소년은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왜? 소녀 구경하려고? 그게 아니라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건너야 돼요. 건너려면 징검다리가 또 넓은 게 아니라 소녀에게 비켜달라고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쪽에 앉아서 소녀가 갈 때까지 그걸 기다리자라는 의도로 앉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녀는 소녀에 비해서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소녀가 오히려 적극적, 소녀는 소극적. 우리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뭐 성격, 심리 이런 것도 좀 파악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소설은 이야기고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인물이고 우리가 인물을 관찰할 때 인물의 겉모습 보다도 중요한 건 이야기 속에서는 인물의 성격, 인물의 심리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누가 늦게 나왔을까요? 소년이 늦게 나왔을까요? 소녀가 늦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소년이 늦게 나왔겠죠. 왜? 얘가 소극적이니까. 이제 아예 소녀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예 늦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날은 늦게 나왔는데 진짜 그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다. 좀 늦게 나왔는데도 아직도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있어. 이제 세수까지. 소녀는 여전히 적극적입니다. 분홍 스웨터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이었다. 우리가 그나마 이 소설 전체를 읽어도 그나마 소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단서? 그나마 소녀의 모습이 약간이라도 나타나 있는 부분이 딱 여기예요. 여기. 분홍 스웨터,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이었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나마 소녀에 대한 겉모습 그런 걸 외양묘사라고 하죠. 외양묘사. 요걸 가지고 우리가 소녀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왠지 양갈래 머리를 했을 것 같고요. 분홍 스웨터 입었고요. 팔과 목덜미가 서울에서 왔는지 하얗고요. 이 분홍 스웨터는 또 나중에 소설 끝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소녀의 모습 나와 있고요. 자, 한참 세수를 하고는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마치 소년이 멀리서 소녀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관찰하는 듯한 느낌의 표현이지요. 소년은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뭐 넓은 강도 아니고 요만한 개울에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딸랑 소년 둘뿐인데 알겠죠. 당연히 알고 지금 소년은 소년 보라고 나 이렇게 지금 너랑 놀고 싶어서 사실은 이러는 거라고.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 다음 날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까 그냥 개울뚝에 앉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어제는 다행히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어쩔 수 없이 길을 비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소년이 후다닥 딱 건너갔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럴 모양이다라고 소년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소년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순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 자,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얀 조약돌이었다. 자, 여기 조약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약돌, 자그만한 뭐 그 개울 속에 있는 자그만한 돌.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1위로 돌아서며 여기서 1위라고 하는 것은 소년이 있는 쪽으로 돌아서며 이 바보 하고 조약돌이 날아왔어. 그냥 조약돌만 날아온 것도 아니고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을 던졌어. 근데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우연히 이 소나기가 만화로 된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요 장면을 봤어요. 요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이만한 바위도 아니고 요만한 조약돌이야. 거기다가 팔과 목덜미가 마냥인 왠지 가녀린 느낌이 드는 소녀가 그냥 이 바보 하면서 던질 때의 느낌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가까운데 그냥 떨어질 정도의 강도? 뭐 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